2024년 9월 24일이고요. 최대한 빨리 그 마감 시황을 말씀을 해드리고자 동시호가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뭐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좀 보자라고 제가 글을 써놨는데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4,075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5,094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흐름도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흐름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섹터를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된 건 2차전지 리튬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미국 금융 전문 매체 베런스 등에 따르면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한 47만 대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의 평균 추정치인 약 46만 대보다 많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5월 10월 2일 3분기 인도량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10일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 사업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뭐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4% 정도 올라갔고 SK이노베이션이 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에 그냥 빠르게 볼까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오늘 LNF가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LG화학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BM, 뭐 JO 대부분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10일에 장 자율주행 기술을 종료 적용한 1분 전입니다. 로보택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외에도 중국 알리바바가 미국 엔비디아와 함께 첨단 자율주행 솔루션 컴퓨팅 서비스에 협력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코닉스, 슈어소프트테크, 칩센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딥페이크 관련주와 보안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보안주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장이 뭐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52%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찍겠다라고 답하게 되면서 CS 베어링, 대명에너지, 태웅 유니슨, CS 윈드,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풍력이랑 태양광이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O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26일 제1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중국 쪽이 슬슬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철강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감산에 나서게 되면서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이 감산을 하면서 철강 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 등 전방 산업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 꺼낸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철강사 수입 가격이 지난 22일 톤당 92.23달러가 집계가 되었는데 연초 대비 35.31% 떨어지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운영 규정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국제 감축 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설치 투자를 지원하는 투자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구매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것으로 하고 있죠. 초등학교 3, 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 등 일부 과목에 도입이 되고요. 단계적으로 학년 과목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마무리된 지 한 2분 정도 됐는데요.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1%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일본도 역시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코스피도 역시 기관 외국인 수급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외국인 쪽엔 역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특히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차전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전 한때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 반도체도 빠르게 반등에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보게 되면 지주사나 은행, 증권, 보험 이쪽은 힘을 못 썼고요. 화학 쪽이 오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2차전지도 화학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도 화학적으로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건설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제약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게임이나 엔터 쪽,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코스피는 슬쩍 저항 부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역시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5G 이쪽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화장품주가 상승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 대략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부터 지난 종목, 관심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쭉 얘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외에 급등 나왔던 종목 위주로 말씀을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이건홀딩스입니다. 이건홀딩스.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과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요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뭐 3,400원이 하나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4,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얘기했던 대로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그래서 9월 11일 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단기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3,4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뭐 3,600원, 3,900원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명신산업도 보시게 되면 9월 13일 날 언급을 해드렸어요. 9월 13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가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갈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오늘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14,000원의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15,500원대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되게 되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15,000원으로. 그렇죠? 15,500원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1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손절가를 12,500원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7일 연속 매수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9월 19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CS 베어링이에요. 8월 달에는 CS 윈드를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CS 제가 죄송합니다. 9월 19일 날 요때였죠. 요때 돌파를 하게 되면 CS 베어링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해리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도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9,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가격이 7,700원이죠. 7,700원에 저항이 하나가 있고 8,8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 내일 한 번 더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됐고 내려올 때도 거래량이 일부 동반되기는 했는데 올라갈 때보다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CS 베어링은요.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항을 이렇게 해갖고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이탈하게 되면서 눌리게 되면 요거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은 오늘 저가였던 5,900원 죄송합니다. 6,400원이네요. 6,4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슈가 나왔던 종목 중에 HLB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거는 전자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이슈가 좀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어제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저항을 돌파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2,7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원에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만원 1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펜트론 마침에 열심히 뛰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조정받으면 매수도 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이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FM적으로 보게 되면 저항을 돌파를 하고요. 60분봉을 또 한 번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60분봉 뛰어넘으면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단은 4,400원 매수 타이밍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5%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4,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도 무난하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리고 어제 매수한 종목 중에 휴원스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한 종목 중에 휴원스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조정을 받아주고 오늘 뛰어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지금 33,000원 부근이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41,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41,500원. 내일 다시 한번 33,000원 돌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PSP는 오늘 뭐 소폭 상승, 제일렉트릭도 소폭 상승. 이거는 뭐 반도체고요. 해리슨 관련주로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FA 파도 필 옵틱스는 소폭 상승이고요. 에코엠 드림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엠 드림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이거는 8월 달에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8월 달에 얘기를 해드렸었고 여기 저항이 하나가 있었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목표가가 49,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도 역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9월 들어갔고 제가 9월 19일 날 다시 한번 매수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지금은 박스권 상단까지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오늘 5개 정도 나왔고요. 하나 정도 더 확인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관심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멀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일 정도 또 타이밍이 나올 만한 종목을 하나 더 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동아기업은 전고체 관련주죠.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고요. 4분기 실적 좋습니다. 2024년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로는 24년에는 흑자 전환되는데 3, 4분기가 그렇게 실적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오는 2024년 실적이 좀 하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적으로는 좀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솔브레인 홀딩스와 KG케미칼은 증권사 커버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을 먼저 보죠. 뭐 2차 전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 거고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친환경 마감재 디하임 출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친환경 건자재 이슈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인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항으로는 이렇게 있어요. 저항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12,000 정확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2,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혹은 12,600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 나오면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냐면 그 지지선이 이렇게 있죠. 지지선이 있으면 60분봉상 이런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흐름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60분봉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 분할 매수가 좋겠고 1차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12,600원이 지지가 되면 매수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2차는 14,000원을 뛰어넘어야겠죠. 14,000원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냐? 좀 폭이 있는데 19,500원에서 2만원 사이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목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500원에서 2만원이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목표가라는 거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14,000원 기준으로 4%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타이밍 보시다시피 12,600원에 지지 나오는 걸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지가 나오고 거기가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그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2차 14,000원 돌파, 목표가 19,000원에서 2만원,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다음으로는 엠로. 엠로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어제 돌파 시도를 했고요. 오늘 돌파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지금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저항 구간이 좀 커요. 저항 구간이 큽니다. 근데 뭐 디테일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54,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00원은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지금 보시다시피 53,000원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타이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500원 7만 500원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봐도 한 7만 500원에서 뭐 7만원 수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윗골이 달 수도 있기 때문에 7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7만원 엠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오는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죠. 이 저항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게 18,8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18,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4% 정도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26,500원이 목표고요. 2차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여기 도달하면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18,8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제가 8월 달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죠.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거 매수하려면요 이거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해야 되고요. 57,500원 돌파시 조금 더 보죠. 57,500원 돌파시 매수 돌파시 그리고 61,000원 죄송합니다. 6만원 2차 매수 목표가는 그냥 딱 정해져 있죠.
88,000원 목표가입니다. 88,000원 목표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G케미칼, 제가 2차 전지 반등 나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왜 KG케미칼이 반등이 나오지?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4,500원입니다. 4,500원 돌파 시 매수하면 되겠죠. 매수. 그리고 4,400원이요. 죄송합니다. 4,400원 맞네요. 4,400원이 손절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4,500원 돌파 시 매수를 하고 4,400원 손절가로 잡아야 되는데 요거 잡기에는 사실은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4%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4%. 손절가 4%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5,000원. 단기 5,000원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약 한 10% 정도 수익 거둘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에 있었죠. 종목 하나 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게 코스모화학이에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이렇게 지금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9월 19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9월 19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역시 대부분의 차트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23,000원 돌파 시 매수죠. 돌파 시 매수. 참고로 돌파 시 보지 말고요. 안착 시 매수로 하겠습니다. 안착 시 매수. 매수. 28,000원은 목표가 1차. 2차 33,000원이죠. 33,000원. 안착 시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지지가 될지 저항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게 음봉이 될지 양봉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점은 동일하겠죠.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안착시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양봉이 나오겠죠. 무조건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모 화학까지. 혹시 제가 실시간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실적 체크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종목을 저항을 돌파하면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정 중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참고를 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